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QM 벤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새로운 주제를 좀 들고 왔는데, 요새 CPU 시장이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AMD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인텔도 차세대 CPU가 출시 예정이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인텔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인텔 13세대, 14세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게임 실행할 때는 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불량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떤 제조사의 대처가 정말 중요한데, 물론 이제 인텔 디폴트 세팅이라는 이제 바이오스를 보드 제조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배포를 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말끔하고 개운하게 해결됐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CPU, 그 다음에 마더보드 제조사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검증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상 인텔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이오스 값, 즉 인텔 디폴트 세팅을 적용해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텔 유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고, 사실상 거의 뭐 포기 단계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인텔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그분들도 인텔 디폴트 세팅조차도 안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언더볼팅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오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인텔 14700K를 가지고 이제 언더볼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비 전력과 온도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그 변태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콘텐츠인데, 정말로 게임 성능에 대한 성능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말로 극단적으로 전압 다이어트, 전력 다이어트를 하면은 어떤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지 언더볼팅 특집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더볼팅에 사용될 보드를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부러 이제 ITX 보드를 좀 골랐어요. 이 ITX 보드가 이제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X 보드가 스몰 폼팩터로 이제 많이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SFF 가이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본체라든지, 본체는 작지만 이제 강력한 하드웨어를 꾸미시려고 하는데, 사실상 본체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쿨링 효율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CPU에서 발생하는 발열, 즉 소비 전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런 관점에서 ITX가 적절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품은 ASUS ROG Strix B760i 게이밍 와이파이가 되겠고요. 뭐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B760 보드입니다. 뭐 간단하게 외형만 살펴볼게요. 외형만.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ROG 보드이기 때문에 패키지가 그래도 무성의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위층에는 보드가 있고 아래쪽에는 액세서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고요. 액세서리로는 와이파이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테나라든지 기타 부속물들, 그리고 ROG 스트릭스 스티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이 ROG 제품에서 많이 보셨던 뭐 스트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뭐 액세서리는 그냥 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보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ITX 보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단은 귀여워요. 일단 귀엽고, 사실 이제 ITX 폼팩터라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가로 세로가 17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 남성의 한 뼘보다도 짧은 길이를 자랑합니다. 제가 지금 좀 손이 작은 편인데, 제가 한 뼘 길이가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뼘을 이렇게 갖다 대도 3cm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17cm, 17cm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760 칩셋을 탑재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레이아웃 상으로는 이제 ROG 스트릭스 고유의 디자인을 녹여낸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ITX 같은 경우에는 보드 레이아웃이 좁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확장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픽 카드는 하나만 꽂을 수 있고, SATA 포트 4개,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면 헤더를 위해서 USB 3.2 헤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쿨링팬 연결 단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보드를 가지고 14700K를 장착해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인텔 디폴트 세팅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나하나 튜닝을 가하면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14700K, 네, 인텔 코어 i7 14700K에다가 ROG 스트릭스 B760i 게이밍 와이파이
보드에 장착을 해서 컴퓨터를 켜서 바이오스 화면을 띄워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인텔 코어 14700K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확인할 거는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바이오스 기본 상태. 그러니까 바이오스 기본 상태라 하면은 퍼포먼스 프리셋이라 나와 있죠. 프리퍼런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인텔 디폴트 세팅입니다. 인텔이 이제 하도 불량 이슈가 터지니까 야, 우리 가이드대로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만든 제조사들한테 권고해서 배포하고 있는 바이오스인데, 사실상 이것도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유저들한테 신뢰를 완전히 얻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디폴트 세팅을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리포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세팅으로 해놓고 제가 이제 다른 건 만지지 않았는데 다만 XMP만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DDR5 6000이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4700K가 디폴트 상태에서, 그리고 전력 제한 레벨은 인텔 디폴트 세팅을 적용했을 때, 이 상태에서 풀로드를 걸었을 때 과연 이제 온도라든지 전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이제 14700K 같은 경우는 13700K와 비교해서 2코어가 늘어났습니다. 2코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4700K는 P코어가 있고 2코어가 있잖아요. P코어는 이제 퍼포먼스 코어라고 하고 2코어는 효율 코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할 때 어떤 멀티태스킹 작업에 필요한 것들 혹은 백그라운드 작업 이런 것들은 이제 2코어가 맡아서 하고, 정말로 성능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P코어가 담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2코어가 P코어가 일단 8개, 2코어는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28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CPUZ를 켜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PUZ를 켜면 이제 코어 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작게 나오죠. 8P 플러스 12E라고 나옵니다. 이게 8개의 퍼포먼스 코어, 그 다음에 12개의 에피션트 코어, 2코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총 스레드는 28개가 됩니다. 왜 28개냐? P코어는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블링, 즉 16이 되고, 2코어는 HT가 없죠. 그래서 16 플러스 12는 28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네벤치 23을 돌려가지고 온도, 전력을 확인해 볼게요. 일단 시네벤치 R23이고요. 제가 일단 1회만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1회만. 자, 1회만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1회를 돌릴 때는 사실상 시네벤치 자체가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로 인한 퍼포먼스 효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스레드를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P코어는 5기가 정도 나오고 2코어는 한 4기가, 3.9기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레벨이 디폴트 세팅이기 때문에 253, 253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실제 전력 소비 역시 253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즉 253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253의 벽에 가로막혀서 253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제가 이제 1회기 때문에 순식간에 끝났잖아요. 이때 성능은 33,000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 소비 전력이 253. 왜? 253으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온도가 77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찰나야. 1회를 돌리는데 너무 빨리 끝나. 그래서 잠시 10분을 걸어놓고 돌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10분을 제가 풀로 돌리는 건 아니고, 이 로딩이 지속될 동안 이 하드웨어 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P코어 영역이 이쪽인데, 5기가, 약 5기가예요. 5기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코어는 약 4기가, 그리고 온도가 아까 이제 최대 온도가 한 77도 정도로 확인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코어 최대 온도는 79도까지 찍었습니다. 이 79도라는 거는 사실상 풀로드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게 되면은 80도를 상회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간에 이미 80도를 찍고 있어. 그리고 사실상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14700K의 잠재력을 모두 끌어낸 게 아닙니다. 인텔 디폴트 세팅에 의해서 전력 레벨이 PL1과 PL2 모두 253으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4700K의 어떤 진정한 성능이 좀 봉인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조차 80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이제 CPU에 맞물린 쿨러는 NZXT 크라켄 2열 쿨러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사실상 디폴트 세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발열이라든지 소비 전력, 순간적인 싱글 코어를 사용할 때
조금 치솟을 수 있는 어떤 터보 부스트 클럭 이런 것들이 사실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언더볼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이제 시네벤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10분 동안 계속 기다릴 건 아니니까 이때 81도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네벤치를 잠시 끄고 기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돌렸을 때는 CPU 소비 전력이나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최신 게임 있잖아요. 퍼스트 디센던트. 네, 퍼스트 디센던트를 실행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같은 거를 다 건너뛰고 최초로 게임을 실행해서 캐릭터를 생성했을 때 초기 화면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CPU 소비 전력이나 기타 정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초기 버전이랑 그래도 인터페이스라든지 조금 배치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계승자 선택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벌써 CPU 온도가 상당히 높네. 제가 그러니까 일단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3D 게임이라는 거는 CPU보다는 그래픽 카드의 부하와 GPU 로드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더라도 14700K의 CPU 로드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2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CPU 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60도, 그다음에 CPU 소비 전력은 한 150W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60도라는 수치가 요즘에 워낙 그 CPU의 발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고만은 볼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게임을 함에 있어서 CPU가 60도대나 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14700K의 어떤 소비 전력이나 발열량이 상당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소비 전력이 벌써 150W 정도 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CPU 소비 전력이 150W라는 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66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상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쉐이더 컴파일 작업이라는 건 결국 CPU에 집중된 그런 작업인데 그때 이제 70도를 넘기도 했거든요. 지금 순간적으로 좀 70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더볼팅, 그 다음에 이코어 비활성화 이런 극단적인 작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상태에서 퍼스트 디센던트를 실행했을 때 어느 정도 소비 전력을 보여주는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종료해서 바이오스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다시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어요. 일단 언더볼팅을 위한 사전 밑작업을 여러 가지 할 건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코어를 끌 거예요. 이 코어를 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어를 끈다는 거는 결국 인텔의 어떤 13세대, 14세대의 장점 중 하나인 이 코어를 쓰지 않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오해가 없으시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우리가 세팅한 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이제 게임을 위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언더볼팅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평소에 뭐 렌더링이라든지 인코딩 이런 것들을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코어가 좋죠. 그래서 이 코어를 사용하시고, 다만 나는 주로 게임용으로 쓸 거야.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언더볼팅을 많이 해서 변태 플레이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런 분들한테 재미요소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런 세팅을 해놓고 에이수스의 이제 바이오스에 저장해 놓으면은 필요에 따라서 해당 값을 불러와서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코어부터 끌 건데 이 코어를 왜 끄냐? 대부분의 게임에서 이 코어는 성능 향상에 별 영향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 화면 상단에 보면은 어드밴스드 항목이 있는데 이 어드밴스드 항목에서 CPU 컨피규레이션, CPU 컨피규레이션 보이죠? CPU 컨피그로 들어가시면 하단에 액티브 이코어 활성화 얼마나 할 거냐 이거를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all이라는 거는 모두 켠다는 거고 눌러줘서 아래쪽에 0이 있습니다. 이 0을 골라주시면 그냥 이 코어가 비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코어를 건드렸으면 이제 P 코어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확인했지만 시네벤치 기준으로 플로드를 걸었을 때 P 코어가 약 5기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이 코어를 비활성화 했기 때문에 이 코어를 비활성화하면 그만큼 전력이 절감되고 P 코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도 되는데 5.2기가의 포커스를 두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I 트위커가 기본적으로 오버클럭이라든지 언더볼팅 관련된 설정을 모두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AI 트위커에서 하단에 보시면
퍼포먼스 코어, 즉 P코어 레이시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시오라는 거는 P코어를 몇 배수로 활성화할 거냐. 그래서 싱크 올 코어, 모든 코어를 동기화시키겠다 눌러주시고 여기서 5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인데 전압은 사실상 제가 획일화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14700K마다 모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에 사용된 14700K는 1.32V가 괜찮았습니다. 이 1.32V라는 거는 LLC 기준, 즉 전압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 6레벨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DG 플러스 VRM이 있는데 여기서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값이 있죠. 이것도 취향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레벨 6을 좋아합니다. 이 레벨 6이라 하면은 풀로드를 걸었을 때 전압보다 아이들 시 전압이 살짝 높은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 6을 골라주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전압은 1.32V 그리고 이제 P코어 배수는 52배수로 적용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언더볼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획일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각 클럭마다 거기에 맞는 전압을 넣어주는 방식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오프셋 모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액추얼 코어 볼테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오프셋 모드로 해서 기본 상태 전압보다 얼만큼 플러스 시킬 건지 혹은 얼만큼 마이너스 시킬 건지 이런 오프셋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0.02V 단위로 내리면서 체크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 언더볼팅 전후의 극단적인 혹은 뭐 성능 비교를 위해서 제가 사전에 테스트한 값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코어를 끄고 P코어는 52배수 상태에서 전압은 1.32V를 인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시네벤치를 구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살펴볼 텐데 당연히 점수는 떨어질 거예요. 왜? 시네벤치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레드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이 코어를 모두 걷어내면 당연히 그만큼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게 한 33,000점 정도 됐으니까 이때 이 코어를 다 걷어내게 되면은 2만 점을 조금 넣는 그런 수준으로 나와요. 하지만 그 2만 점이라는 점수가 뭐 3분의 2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실질적인 게임 성능은 그 정도로 차이 나진 않는다. 자, 일단 CPU-Z를 실행해서 이 코어가 비활성화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Z 실행했고요. CPU-Z를 보면은 8P라고만 나와 있죠. 8P라고 나와 있죠. 원래는 8P 플러스 12라고 나와 있는데 이 코어를 걷어내서 8P라고 나와 있고 스레드는 하이퍼 스레딩 활성화돼서 1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인포를 띄워놓고 바로 시네벤치를 갈궈서 소비 전력,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네벤치 실행하겠습니다. 시네벤치를 실행해서 스타트를 눌러볼게요. 일단 1회만 돌려보겠습니다. 1회만 점수 확인을 위해서. 자, 지금 풀로드가 되고 있고 이때 소비 전력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CPU 세팅 값을 바꿨기 때문에 전력 제한 레벨은 해제가 된 상태고 패키지 전력 소비가 205W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지금 200W를 살짝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코어를 걷어내지 않고 전압을 건드리진 않았을 때는 253W의 한계 전력까지 계속 부딪히고 있었는데 지금은 200W 초반대로 마크하면서 코어 온도, P코어 온도도 그에 맞게끔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05W에서 CPU 점수가 21,000점 정도, 21,000점 정도 나왔어요. 자, 일단 전력 제한의 어떤 소비 전력 절감 효과는 확실히 확인했고 그렇다면 바로 이 게임을 실행해서 퍼스트 디센던트와 성능, 아까 이제 그 저희가 기본 상태에서 실행했을 때 약 160프레임 정도 나왔거든요. 소비 전력과 성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코어를 비활성화하고 그다음에 P코어도 이제 5.2 정도로 좀 이제 보수적으로 낮춰놓고 실행을 해봤는데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일단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 코어를 활성화한 기본 상태에서는 이 퍼스트 디센던트 초반 화면에서 CPU 소비 전력이 약 150W 이상, 150W 이상 나왔고 온도도 뭐 60도 이상, 뭐 순간적으로는 70도까지도 기록했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착해졌습니다. 일단 소비 전력이 90W에서 110W 정도, 그러니까 100W 전후 정도를 소모하고 있고 이때 CPU 온도도 50도대 초반을 마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게임 성능이 떨어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161프레임,
아까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죠. 기본 상태에서도 지금 160프레임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코어를 비활성화했다고 해서 성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죠. 자, 언더볼팅의 매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게이머분들은 이제 이 정도 세팅만 해도 이제 충분한데, 정말로 변태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 코어가 아니라 하이퍼 스레딩까지 껐을 때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다시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적용한 거는 P코어는 한 5.2 정도로만 만족하자, 대신 이 코어는 날리자, 여기까지 된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팅법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기껏 좋은 CPU 사놓고 그렇게 성능을 제한하고 클럭을 다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전압 정도만 조금 다이어트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는 사실상 어떤 그런 제품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 비싼 걸 사서 코어를 많이 쓰고 클럭을 최대한 높이 쓰고 그런 거에 대한 욕심보다는 최대한의 전력 효율을 뽑아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세팅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P코어를 낮출 겁니다. 52가 아니라 50으로 해도 사실상 대부분의 게임에서 큰 성능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사율이 한 144 정도다, 그 정도만 만족한다면은 실질적인 주사율 범위 안에서의 성능 하락이 이 P코어 클럭 하락으로 인한 성능 하락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임을 제가 획일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하이퍼 스레딩도 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이퍼 스레딩은 똑같이 이 코어처럼 어드밴스 탭에 들어가셔서 CPU 컨피규레이션에 보시면 하단에 하이퍼 스레딩이 있습니다. 이 하이퍼 스레딩, 가상 스레드죠. 요거를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비활성화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이퍼 스레딩도 결국은 스레드를 가상화하는 기술이고, 이 기술 자체로 소비 전력이 증가하고, 소비 전력이 증가한다는 건 발열이 증가한다는 거죠. 발열이 증가하면 CPU 온도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하이퍼 스레딩 비활성화 했을 때 적정 전압, 제가 이제 이 14700K를 테스트해 보니까 1.2V여도 충분히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해 준다. 즉 안정성 있는 작동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 세팅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설정 건드린 게 뭐냐, P코어를 다시 또 낮췄어요. 5기가로. 근데 나도 5기가 이하로 좀 낮추기 싫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5기가로 맞추고, 그 다음에 전압은 1.2V, 하이퍼 스레딩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은 저장을 해 두시고 작업할 때 쓰면 안 돼. 여러분들 말했다나 그 14700K 좋은 거 써가지고 작업할 때 이 스레드를 다 죽여놓고 쓰면은 정말로 돈값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팅은 정말로 게임을 할 때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때 그때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네벤치를 실행해서 CPU를 최대한 로드 시켰을 때 어떤 컨디션을 발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PU-Z를 켜서 제대로 스레드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CPU-Z 실행해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어 8P, P코어 8개, 스레드도 8개. 왜냐? HT를 껐으니까, 하이퍼 스레드를 껐으니까. 그래서 8P에 8스레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하드웨어 인포 실행하고 시네벤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시네벤치는 1회만 돌리도록 할게요. 근데 1회 돌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겁니다. 왜냐? CPU 성능이 낮아졌어. 스레드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스타트 버튼 누르면 풀로드가 시작됩니다. 자, 소비 전력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볼까요? 소비 전력이 정말 착해졌죠. 지금 보시면 현재 소비 전력이 약 130 와트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값은 133 정도긴 한데 어쨌든 130와트를 살짝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때 온도도 현재 최대 온도가 55도, 55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뭐 소비 전력이 지금 뭐 133와트면은 인텔 디폴트 세팅 기준으로 절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PU 온도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코어 최대 온도가 55도. 그러니까 시네벤치를 구동하는데 55도라는 거는 일반적인 게임 할 때는 이거보다도 당연히 낮은 온도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네벤치가 다 돌아가는데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까요? 15,000점.
15,000점.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렸을 때보다 절반이 살짝 안 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팅으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돈값 못하는 거예요. 게임할 때만 고려해라. 자, 그래서 이 세팅 값으로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 마지막으로 실행해서 어느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를 또 실행해서 초기 화면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했는데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CPU 소비 전력이 아까 이제 저희가 2코어 비활성화하고 살짝 전압을 튜닝했을 때는 100W 이상, 100W 전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100W가 채 안 됩니다. 일단 70에서 80, 80W에 좀 더 가깝죠. 80W 이하로 나오고 있고 이때 CPU 온도가 40도대, 40도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CPU 로드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이 CPU 로드율이라는 건 결국 이 다중 스레드, 즉 스레드가 많은 상태에서 종합적인 로드율을 여기 그 모니터링 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CPU 로드율이 뭐 60%, 70%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정말로 CPU 부하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성능 저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지 상태에서의 성능만큼은 초기 세팅, 저희가 아무것도 튜닝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뭐 162프레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효율 세팅으로도 얼마든지 성능 저하 없이 게이밍이 가능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게임마다 양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상으로는 게임이라는 게 결국 스레드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스레드를 충족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소 뭐 6코어 12스레드 또는 뭐 8코어 8스레드 이 정도는 최소한 확보해 주는 게 좋고, 그 이상의 스레드 증가는 실질적인 게임 성능 향상의 효율에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게임별로 차등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다수의 고사양 게임들이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특정 게임에 따라서는 조금 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가 그냥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세팅법이 모든 게임과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CPU와 그래픽카드의 어떤 성능 역학 관계에서 CPU 병목 현상에 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44프레임, 165프레임 이 정도가 아니라 240Hz 또는 360Hz 이 정도의 모니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CPU 성능을 최대로 뽑아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높은 프레임을 뽑아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100프레임대에서 게임을 즐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스레드와 전압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소비 전력, 발열, 온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착하게 할 수 있는 세팅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인텔이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고 유저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언더볼팅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개인적으로 즐기고 있는 변태적인 그런 세팅법을 알려드렸고요. 저도 이제 또 다음에 이런 변태적인 플레이 외에도 재미있는 콘텐츠, 또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